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다 알아요. 오늘은 하도 미오치치 귀에 딱쟁이질 만큼 들어서 미오치치 가겠습니다. 초스피드로 갈 테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스티페 미오치치는 크로아티아계 미국인으로 1982년 8월 19일생으로 어느덧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22전 19승 3패 193cm 115kg 추정 2m 3cm의 리치로 UFC 헤비급에 딱 알맞는 신체를 지녔으며 벌써 헤비급 벨트를 2번이나 차지했고 헤비급 챔피언 방어전 3회를 넘긴 최초의 파이터입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원래 운동신경이 좋아 만능 스포츠맨으로 학창시절 레슬링, 야구, 럭비 등 천조국 상남자들이 즐기는 스포츠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레슬링은 디비전 1 레슬러 출신일 만큼 재능이 뛰어나며 원래는 야구의 뜻이 있어 야구 선수로 활약하며 소방관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다 우연한 계기로 레슬링 훈련이 필요한 종합격투기 선수의 훈련을 도와주다 MMA 선수가 되었는데 타격에 많은 지식이 없었던 미오치치는 복싱을 배우며 복싱에서도 엄청난 재능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 중소단체를 돌며 전승을 거두고 NAAFS 헤비급 벨트를 차지하며 UFC에 입성하게 됩니다. 미오치치는 지금까지 딱 3번의 패배가 있는데 이는 케인 벨라스케즈와 동률을 패배로 개인적인 생각에 미오치치를 말할 때 항상 저는 케인 벨라스케즈의 웰라운딩과 미오치치의 웰라운딩을 비교하는데 미오치치 또한 완벽에 가까운 웰라운더이긴 하지만 약간 스탯을 케인 벨라스케즈의 웰라운딩에서 키와 리치에 조금 더 투자한 느낌이랄까. 케인보다 전체적인 웰라운딩에서는 약간 밀리지만 그 스탯을 신체 조건에 찍은 듯한 느낌? 우선 미오치치의 배우둠과의 첫 번째 타이틀전까지의 전적 중 중요한 경기는 딱 4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스테판 스투르브와의 경기인데 지금의 미오치치를 떠올린다면 스테판 스투르브에게 패배했다고 의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 또한 그런데 처음 미오치치가 UFC에 입성했을 때 짝퉁캅 일명 미르코 크로캅의 짝퉁격 파이터라고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스투르브와의 경기 이후 역시 짝퉁은 짝퉁이다 라며 미오치치에 대한 맷집을 지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자신의 우상인 미르코 크로캅을 침몰시키고 크로캅의 장기 슬럼프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 가브리엘 곤자가를 3대0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서서히 짝퉁캅에서 지금의 미오치치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최강의 웰라운더 케인과 비교될 만큼의 MMA 복싱 실력과 3라운드 레슬링 전략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니어 도스 산토스전 UFC 헤비급 타격 스페셜리스트를 말하라면 당연히 이름이 거론되는 주도산. 항상 말했지만 주도산은 타격 스킬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인자강 스타일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묵직한 핵바다와 긴 리치, 스피드에 의존한 MMA 타격. 하지만 여기서 스티페 미오치치의 종합격투기 레인지 복싱이 얼마나 수준급인지를 보여주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를 만들며 판정패, 이게 인생의 두 번째 패배. 어째 케인 벨라스케즈와 비슷한 양상 아닌가요? 네 번째, 안드레이 알롭스키. 주도산의 경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스피드와 인자강으로 타격을 펼치는 스타일이라면 알롭스키는 그야말로 MMA 타격 스킬 장인 중 장인. 하지만 유리턱. 여튼 미오치치는 알롭스키에게 정타를 먹이며 KO승을 거두는데 과연 누가 알롭스키에게 이런 식으로 정타를 먹일 수 있을까? 라는 말이 현지에서 나오며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고 이때 스티페 미오치치는 UFC 관계자들에게 타이틀전을 달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원래는 배우둠 대 케인의 타이틀을 건 2차전이 잡혀 있었지만 케인을 엄청난 격투기 선수로서의 재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유리몸 때문에 또 부상으로 아웃되어 이 자리에 스티페 미오치치가 들어오며 브라질에서 배우둠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흥이 난 건지 뭔지 배우둠의 전략은 닥치고 타격 돌진. 레인지 복싱의 달인인 스티페 미오치치는 백스텝을 밟으며 카운터를 치며 UFC 헤비급 벨트를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알리스타 오브레임, 주도산, 은간우, 코미어와의 2번의 승부 끝에 다시 벨트를 찾아온 미오치치는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딱 한 경기를 남겨둔 코미어와의 3차전을 치를 예정으로 보여지며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저희 블로그에 찌질이 듣보잡 시절 미오치치가 UFC 헤비급 챔프가 될 거라 성지글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미오치치의 파이팅 스타일 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 포인트만 딱딱 짚어 머리에 팍팍 박히게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난 격자랄이다. 비록 격투기 채널 키우기에 패배했지만 나는 격자랄이다. 혀도 짧고 영상도 못 만들어서 격투기 채널 실패한 격자랄이다. 격투기 채널 거의 포기하고 딴 채널 키우고 있는 도망자지만 난 격자랄이다. 아자 알랄랄랄랄라. 속이 후련했냐? 우선 미오치치의 파이팅 스타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케인 벨라스케즈의 신체 조건이 더 좋아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듯 케인의 올라운딩 스탯을 조금 깎아 신체 조건에 투자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케인과 다른 점은 타격을 본다면 케인은 무한 압박과 무한 체력이지만 스티페 미오치치는 신장이 더 좋기 때문에 무한 압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인보다 더 강약 조절을 잘하고 정말 섬세히 분석하면 케인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타격에서 킥복싱 베이스인 케인은 헤드무빙과 인앤아웃, 슬러거식 타격과 적당한 거리에서의 컨비네이션이지만 스티페 미오치치는 진짜 헤비급에서 최고의 레인지 복서입니다. 우선 MMA에서 레인지 복싱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체력 안배가 쉽습니다. 기본적인 체력도 어마어마한 미오치치는 최정상급 레인지 복싱 덕에 체력에 부담이 없고 케인보다 더 리치가 길고 키가 크며 스피드도 비슷해 상대적으로 주짓대로인 배우둠과의 싸움에서는 미오치치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케인보다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예로 마크 헌트와의 경기를 본다면 60억 분의 1 효도르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고 만약 케인이었다면 무한 압박과 레슬링 싸움을 걸며 싸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타격의 빈도 차이는 레슬링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오치치의 경우 레인지 복싱이 너무 좋아 아무리 핵받다 마컨트라도 타격에서도 케인보다 훨씬 여유 있는 입장이며 케인의 경우 자신이 압박을 걸어 궁지에 몰아넣고 레슬링을 걸어야 유리하다면 미오치치의 경우 카운터 태클에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리치와 키가 더 크기 때문에 또 레인지 복싱이라는 특유의 거리 싸움으로 스탠딩 상황에서 더 여유 있는 미오치치이기에 자신이 압박을 걸 수도 아니면 아웃파이팅을 할 수도 있고 레슬링에 대한 레벨은 케인이 높을지 모르지만 레슬링에 대한 무기의 종류 즉 레슬링 활용 카드는 미오치치가 더 많은 셈입니다. 또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맷집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오히려 맷집이 좋다라고 평가가 바뀌었는데 제가 봐도 맷집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레인지 복싱과 레슬링으로 인파이팅, 아웃파이팅을 포함한 모든 전략 전술이 가능한 헤비급 웰라운더 파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팔로우 식구들 사실 저도 팔꿈치로 로우블로의 영상을 올릴 때가 더 재미있고 소통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댓글에 목소리가 빠져서 아쉽다 이런 글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저희 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 수익이 절실한 상황이라 뭐 실패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만 앉아서 죽기보단 열심히 해보고라도 죽자는 생각으로 뭐든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팔꿈치로 로우블로 채널 팔로우 식구들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코피가 터져도 일주일에 2개는 꼭 업로드한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며 이런 제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는 팬이 있더라도 하늘에 맹세하고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새벽 4시에 얼른 메모장 열어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막 적다 보니 주소도 없고 어떻게 선수 분석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